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손에 쥔 채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골목 안에는 익숙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오가고 생선 비린내와 갓 지은 찹쌀떡의 달콤한 냄새가 섞여납니다. 그녀는 단골 채소가게 앞에 멈춰서서 배추와 미나리를 살피더니 한 움큼 집어 올립니다. 이건 제사상에 올릴 거예요. 싱싱해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또렷합니다. 상인은 웃으며 더 좋은 걸 골라 담아줍니다. 정숙은 계산을 마친 뒤 장바구니를 꼭 쥐고 시장을 나섭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단연간 익숙해진 제사 준비의 무게가 묻어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제삿날만큼은 단 하루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정리하고 멸치를 볶으며 된장국 냄비를 올립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립니다. 부엌벽 한쪽에는 검은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립니다. 당신 제사 준비해요. 올해도 예전처럼 해드릴게요. 그 말 끝에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스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옵니다. 발끝에 먼지가 조금 묻은 운동화를 벗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정숙은 냄비를 끄고 부엌문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래, 일찍 왔네.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냅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을 가려고요. 정숙은 미소를 유지한 채 좋지. 하은이도 좋아하겠네.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이어지자 그녀의 손이 멈춥니다. 그런데 그날이 제삿날이랑 겹쳤어요. 순간 부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숙의 눈썹이 서서히 좁혀지고 손끝에서 냄비 뚜껑이 덜컥 소리를 냅니다. 그날은 내 아버님 제사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울립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상의 드리려고요. 여행을 미루기가 어려워서요. 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흘러나오고 두 사람의 시선은 식탁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까치가 울고 주방 시계가 째깍거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소연을 바라봅니다. 그래, 생각해봐야겠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주방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쉽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보, 요즘 세상은 참 많이 달라졌네요.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며 부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제사 준비는 여전히 남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비어있는 오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감돕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손에 쥔 찻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아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민수야, 내가 어제 들었니? 소연이가 제삿날 여행을 간대. 민수의 손이 잠시 멈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응, 들었어요, 어머니. 짧은 대답 뒤로 공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정숙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머물지만 민수는 시계를 흘끗 본 뒤 넥타이를 고쳐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입니다.
그날만큼은 가족이 다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민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회사 일정도 겹쳐서 미루기가 어려워요. 소연이도 많이 준비했어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 말을 되뇌듯 반복합니다. 미루기 어렵다. 그녀는 손끝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그렇게 쉽게 미룰 수 있는 일이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맞잡습니다. 대답 대신 긴 침묵이 흐르고 부엌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답답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발소리가 거실 바닥에 묵직하게 울립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소연은 방문 너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살짝 흔들리고 물이 넘쳐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정숙은 냉장고에서 다시 제사 재료를 꺼내며 손에 힘을 줍니다. 소연은 조용히 물을 닦으며 방으로 돌아갑니다. 방 안에는 아직 포장되지 않은 여행 가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옷을 하나하나 접어 넣으려다 멈춥니다.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정숙은 국을 떠주며 말없이 숟가락을 놓습니다. 민수는 밥을 뜨지만 젓가락이 자꾸 멈춥니다. 소연은 딸 하은에게만 말을 건넵니다. 하은아, 내일 학교 가면 체육복 잊지 말자.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달리 식지 않은 감정이 남습니다. 민수는 밥그릇을 비우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남은 두 여자의 눈빛이 잠시 마주칩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 그 고요가 집안 전체를 천천히 덮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지만 집안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소연은 아이 하은의 옷을 개며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색색의 옷들이 차곡차곡 접혀 들어가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정숙은 안방에서 제사 도구를 하나씩 꺼내 닦고 있습니다. 은빛 촛대와 오래된 제기 위로 묵은 먼지가 쌓여 있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마주친 적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문 여닫는 소리와 짧은 발자국 소리만이 오갑니다. 하은이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밉니다. 할머니, 이번에 바다 간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정숙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미소를 띱니다. 응, 다녀와. 바다 좋지.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짧았습니다. 하은이 돌아서자 정숙의 눈빛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제사초를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 세상은 다 이런 건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상위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부엌에서는 소연이 전화로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은 금요일 오전이에요. 네, 가족 단위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춥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빨래를 넣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흰 이불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당신, 우리 집이 왜 이리 조용한지 아세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소연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숙의 뒷모습이 보이지만 그녀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시선이 스치지만 곧 외면합니다. 짧은 순간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음을 느낍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민수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이 그를 맞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의 분위기를 눈치챕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먼저 앉지 않습니다. 정숙은 부엌에, 소연은 방 안에, 하은은 거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식탁 옆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시선 아래에는 식지 않은 국과 차가운 밥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듭니다. 그러나 숟가락은 입에 닿기도 전에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온도만큼이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자 정숙은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보다 천천히 재료를 다듬습니다. 대추를 얇게 썰어 올리고 도마 위에 올려둔 생선을 다듬습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밥그릇이 비어 있고 거실엔 인기척이 없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햇빛을 받아 빛납니다. 그녀는 그 앞에 다가가 촛대를 올려두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올해는 저 혼자네요. 그래도 해야죠. 식탁 위에 차례로 음식을 올리며 그녀는 익숙한 순서대로 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빈자리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손끝이 떨립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도와주며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고요뿐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초에 불을 붙입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때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바라보다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몇 분 뒤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입니다. 화면 속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은이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 안녕. 할머니도 보여요? 라고 외칩니다. 정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눈을 감습니다. 화면 속의 파도 소리와 아이의 웃음이 부엌을 채우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속삭이듯 말하며 통화를 끕니다. 손끝이 떨리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초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잠시 후 불은 꺼지고 연기만 남습니다. 정숙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혼잣말합니다. 당신, 이게 다 제 탓인가 봐요. 그녀는 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읍니다. 방 안은 적막합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라디오 음악이 들려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의 생선을 접시에 올립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세상이 변한 거겠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상 위에 닿습니다. 초가 꺼진 자리에는 작은 연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연기가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여행지의 바닷가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하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미소를 짓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하은은 들뜬 목소리로 창문 밖을 가리킵니다. 아빠, 바다 보여요. 할머니도 봤으면 좋겠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보지만 전화기 화면은 어두운 채 그대로입니다. 그가 걸지 못한 전화 한 통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의 불편함이 더해집니다. 소연은 침대 옆 조명등을 켜며 조용히 말합니다. 민수 씨,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통화 안 받으셨어.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춥니다. 이런 일은 언젠가 바꿔야 해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민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손끝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죄책감으로 얼어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제사상 앞에 홀로 앉아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잠시 후 하은이 작은 초를 들고 나타납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불빛 보여드릴래요. 민수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습니다. 그는 방 안 조명을 끄고 베란다로 나가 초를 켭니다. 노란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민수는 하은의 손을 잡고 두 눈을 감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있어요. 할머니도 보고 계시겠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낮게 울립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며 곁에 섭니다. 그 순간 가족의 온기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퍼져나갑니다. 하은이 초를 들고 할머니도 보여드릴까? 라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니의 집이 비칩니다. 불 꺼진 거실 속에 제사상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 화면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힙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함께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하은은 초를 들고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번져나가며 꺼질 듯하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천천히 씹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부어 있습니다. 식탁 위 휴대폰이 깜빡이며 알림음을 냅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을 켭니다. 메시지에는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선 가족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민수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린 채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눈을 감고 하은은 활짝 웃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도 같이 절해요. 하은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립니다. 정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이 아이는 참... 그녀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쓰다듬다가 멈춥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사상으로 다가갑니다. 꺼졌던 초를 다시 꺼내 불을 붙입니다. 작은 불빛이 이내 반짝이며 살아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상 옆에 올려두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화면 속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합니다. 정숙도 동시에 허리를 숙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마치 한 공간에서 마주한 듯한 순간입니다. 소연의 눈물이 화면 속에서 반짝입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소연이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부드럽게 변합니다. 초의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빛의 파문을 남깁니다. 정숙은 화면 속 손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래, 할머니도 같이 저랬어요. 잠시 후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어두워집니다. 정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초가 천천히 타들어가며 촛농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지고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며 영정사진 위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당신,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긴장이 풀린 듯 어깨가 내려갑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정숙의 눈빛에는 오랜 서운함 대신 따스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여행을 마친 가족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민수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섭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향 냄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나오며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왔니? 피곤하지?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온기를 느낍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라고 인사합니다. 정숙은 짧게 미소 짓고 그래, 들어와. 밥 해놨어. 라며 식탁으로 안내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소연의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하은은 할머니. 라며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과 김치전이 올려져 있습니다. 정숙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묻습니다. 재밌었어? 하은은 활짝 웃으며 여행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 웃음에 정숙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정숙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얇은 포토북이 들어 있습니다. 표지엔 가족제사 앨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책을 펴고 사진을 넘깁니다. 사진 속에는 여행 중 가족이 절을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은이 초를 들고 민수와 소연이 두 손을 모은 모습입니다. 정숙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제사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책을 덮고 손끝으로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이런 방법도 있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옆자리에 앉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모하면 어떨까요? 같이 웃고 같이 기억하는 거요.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가족이지.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번집니다. 하은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우리 다음에는 다 같이 바다 가요. 할머니도 꼭. 정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웃습니다. 집안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퍼집니다. 1년이 흘러 봄 햇살이 거실 창문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정숙의 집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돕니다.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제사 음식 옆에 가족 사진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엔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정숙, 민수, 소연, 그리고 하은.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전을 부칩니다. 옆에서는 하은이 밀가루 반죽을 뒤섞으며 따라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뒤집어요? 정숙은 웃으며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 아주 잘했어요. 소연은 상 옆에서 그릇을 정리합니다.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손놀림입니다. 어머니, 이번엔 음식 조금 줄였어요. 대신 사진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숙은 잠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젠 그게 맞겠죠. 민수는 삼각대를 세워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같이 하는 걸 남기자. 아버지 좋아하실 거야.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이 햇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납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초에 불이 켜지고 온 가족이 함께 절을 올립니다. 하은은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밝게 외칩니다.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여보, 이제 외롭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방안을 감쌉니다.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서서 손을 잡습니다. 초의 불빛이 가족의 얼굴을 비추며 흔들립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제사가 끝난 뒤 정숙은 상을 치우며 말합니다. 이제 제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소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게 진짜 가족이죠. 민수는 카메라를 확인하며 영상을 저장합니다. 화면 속에는 서로의 미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정숙은 부엌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에 스칩니다. 그녀는 속으로 남편에게 조용히 인사합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웃게 해줘서요. 그 말과 함께 카메라 화면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잔잔한 빛 속에서 가족의 웃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었습니다.